밀양 내이동 일대에 식자재 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의대 신설보다 기존 의대 정원 확충을 검토하면서 창원 지역 의대 설립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창원 진해기지 사령부 군사통제구역을 무단 침입한 레저보트가 해경과 해군에 적발됐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를 위해 급식소 환기 시설을 전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종사자들의 경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그동안 경남도와 창원시, 지역대학과 병원들이 창원 지역 의대 유치를 위해 뛰어왔는데 여기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 확충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수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 기자, 지역에서 창원 지역 의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초를 만났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먼저 의대 유치전이 시작된 건 올해 초 정부가 코로나19로 멈췄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겠다고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경남에선 도는 물론 창원시, 대학, 병원까지 유치전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최근 의대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입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인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방식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25학년도부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줄어든 351명을 증원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의대 설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53%는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서울은 4.7명인데 반해 경남은 2.5명으로 전국 평균인 3.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의대는 경상대 한 곳이죠. 지역에서 일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인기 있고 소위 돈 되는 과의 몰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다양한 의료 인력 배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제한적인 수의 의사가 배출돼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쏠림 현상으로 지역 의료 양극화는 여전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창원 지역 의대 설립은 30년 수건 과제라고 할 정도로 말이 많은데요. 아마 지역의 당혹감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역 반발도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의대 신설을 위해 창원시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현재까지도 서명운동을 진행해왔고 창원대도 올 초부터 전국 5개 국립대와 공동대응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선 증원이 아닌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대는 6월 둘째 주에 자체적으로 신설을 요구하는 궐기대회와 함께 5개 국립대학과 신설 요구 공동행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지역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수 기자와 창원 의대 설립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밀양 내이동 일대 식자재 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 옛 영남병원 부지입니다. 이곳에 대형 식자재 마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까지 겹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지역 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식자재 마트가 규모는 작다고 하지만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판매라든지 어떤 이제 그 운영하는 것은 이미 벌써 대형 마트 이상의 대기업의 수준이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의 그러니까 위협을 당연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입점 예정 부지 1km 반경 내 소규모 점포만 150여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는 영업시간과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입점 금지 등 법적 규제가 있지만 1,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 사이의 식자재 마트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입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상인들은 밀양시의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다 검토한 사항이고요. 또 지금 유통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을 띠지 않는 권고 사항밖에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밀양시의회는 오는 7일 임시회에서 대형 식자재 마트 입점 규제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과 조례 제정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입점 규제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항의 방문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연내에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롭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18개 시군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동 성명문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준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취지는 새로운 도시의 조성이 아니라 기존 지방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미흡하였다는 반성을 토대로 기존 지방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 인근 지방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루어져야 지방인구 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의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듦으로써 지역의 불균형은 심화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정체성 그리고 균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평가로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지방의 균형 발전은 이루어집니다. 지난 2005년 시작돼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뉴스토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5 그리고 규모 2.1의 지진이 잇따라 9km 해상에서 규모 4.5,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계속되는 지진에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이 그래서 얼른 전화했니. 거기서도 지진 진동을 느꼈어요. 지난달 말부터 강원도 동해안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안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처음 발생한 건 4월 23일. 이후 5월 22일까지 30일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7차례나 일어났습니다.
4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5월 10일에는 동해시 내륙에서 발생했는데요. 5월 14일과 15일, 22일에는 다시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 흔들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잠이 다 깨서 소파에 이렇게 있었는데 르륵 하면서 뭐가 집이 흔들리는 거죠. 뉴스를 봤더니 자막이 막 지진 자막이 올라가가지고. 최근 잇따르는 동해안 지진,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역단층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을 받아 단층이 뒤틀리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4월 말부터 이어진 지진은 15일 발생한 규모 4.5 지진의 전진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발생하는 작은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지진 후에 발생하는 여진이 있고 지진 전에 발생하는 전진이 있는데, 전진이 먼저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다가 본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4월 동해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2016년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2004년에는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숙종 7년인 1681년에 양양군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지진을 규모 6.5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음과 동시에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한동안 동해안에서 규모 4.5 지진보다 큰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자연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100% 확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여진은 규모가 좀 더 작은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국내에서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 이번 지진은 역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한 만큼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를 위해 급식소 환기 시설을 전면 개선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1,623억 원을 투입해 도내 900여 개 조리실의 환기 시설을 바꾸고 가스레인지에서 전기레인지인 인덕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또 종사자들의 경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채용자까지 올해 검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군사 통제구역을 무단 침입한 레저보트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31일 오후 12시 25분쯤 진해기지 사령부 통제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한 레저보트를 해군과 함께 적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레저보트가 군사 통제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식회사 스타필드 창원이 지난달 31일 창원시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지하 7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준공하고 창고형 매장과 아쿠아필드, 스포츠 몬스터 등 판매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창원시는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산 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권 퇴진 양산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시국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1일 양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1년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통과 독선,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